안녕하세요. 이등동물의료센터의 원장 이혜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총 7회에 걸쳐서 가장 일반적인 신경계 증상인 발작이라고도 말하는 경련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련은 머리 안쪽 대뇌 폐질에서 발생하는 과대한 정기적 활성에 의한 증상인데요. 이러한 정기적 활성에 의해서 우리가 익히 경련 증상으로 알고 있는 의식의 소실, 근육 긴장도의 변화, 턱을 지속적으로 씹거나 침을 흘리고 조절되지 않는 배변 및 배뇨 증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련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경련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 불안한 듯 침을 흘리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경련 전 단계입니다. 이러한 경련 전 단계는 아이들마다 다르며 곧 경련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경련 증상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듯한 다리를 구르는 모습 혹은 다리가 뻣뻣해지는 모습 등을 보일 수 있으며 대부분은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등 의식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의식이 없어 배변 및 배뇨를 적절히 조절할 수 없어 조절되지 않는 배변 및 배뇨 증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련 후에 의식을 천천히 회복하는 단계로 의식이 없는 짖음, 방향 감각의 소실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 등 경련의 여운이 남아있는 경련 후 단계입니다. 경련은 그 유사 증상으로 기절과 구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경련과 기절은 증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련은 경련 이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차린다고 하더라도 보인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절은 증상이 끝난 이후에는 언제 그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련과 기절은 지속시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련은 지속시간이 1분 이상으로 길지만 기절은 1분 미만으로 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께서 이러한 유사 증상을 구별하시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을 잘 기억하시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다면 수의사 선생님께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원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련의 발생 원인은 크게 머리 안쪽 이상에 의한 원인과 머리 바깥쪽 이상에 의한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리 바깥쪽 이상에 의한 원인은 대부분이 중독, 저혈당증, 고암모니아 혈증, 저칼슘혈증 및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이 혈액학적인 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안쪽 이상에 의한 경우에는 대뇌, 소뇌 및 다른 부속물들의 이상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MRI 촬영이 필수입니다. 유사 증상인 기절의 경우에는 크게 심장 이상에 의한 원인과 심장 이외의 이상에 의한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 환자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접근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사 증상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련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2번 이상 경련을 할 경우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이상 두 가지 경우 머리를 포함한 다른 장기에 2차적인 손상으로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고 경련의 후유증이 보다 심각하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련하는 아이를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아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보고 만졌을 때 의식도 있고 주변의 반응도 인지를 하는지, 혹은 의식은 있지만 주변의 반응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때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의 아이들이라면 보호자분을 알아보고 무는 위해한 행동을 하진 않지만 경련을 하며 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입으로 손을 가져갈 경우 자칫 심하게 물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련할 때 아이들이 자기 혀를 물 수 있는데요. 혀를 빼주려고 하시거나 흘린 침을 닦아주시려고 할 때 손가락을 크게 물리실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을 하는 동안에는 입 쪽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은 안 됩니다. 경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을 씹는 듯한 행동과 더불어 침이 많이 발생되는 아이들의 경우라면 약간 고개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기침 반사와 후두 덮기라는 구조물의 작용으로 호흡기계로 침이 넘어가지 않지만 경련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침이 넘어가서 오연성,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련 도중에 심한 근육 운동을 하면서 2차적인 신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부딪혀 몸을 다칠 수 있는 물건 등은 치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눈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련을 직접적으로 멈추진 못하지만 경련 동안에 빨리 뛰는 심장을 조금 더 느리게 뛰게 하여 보다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